잘 지냈어요? 정도 네네네. 네. 어때요? 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패건이 학생 봤죠? 네. 네. 딱 보시고서 뭐 느낌이 어땠습니까? 뭐 너무 훌륭하고 저도 이제 저 학생처럼 옛날에 그 책상에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식상하지만 나름대로 비장하게 뭔가 책상에 뭐라고 썼었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뭐 누구나 쓰는 건데 그거는 뭐 책에서 저- 많이 나오던 예, 얘기인데 예, 예. 그걸 근데 써놨다고? 제가 아쉽게도 그 인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인내의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난또 쓴지 난지 모르겠네. 아니 가장 인내력 있는 분으로 알고 지금 모셨는데 그 갑자기 너무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 요즘 좀 친구들이 네네. 너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또 역시 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 우리 그 옆에 앉은 분이 이제 유아민주 이장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이번 2월 6일 날 네. 그 한국 청소년운동연합 제천 지회장으로 취임을 하세요. 네. 2월 6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물론 오셔야 되겠죠. 네네 물론 저도 그거 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애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실제로요. 네. 실제로 매헌 윤봉길 의사 또 백범 김구 선생님 네. 소위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지켜갔던 분들이 다 청소년기에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뭐 네, 유관순 지금- 저 열사를 얘기하면 뭐 딱 이해가 되죠. 네, 이화여고 말씀드려보니까. 2학년 학생이에요. 예, 그때가. 그리고 그럼 그게 이제 일제 시대만 그러냐? 네. 좀 넘어오면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을 네. 치르잖아요. 6.25 전쟁 때 전쟁에 가서 희생되거나 또 하여튼 분들이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에요. 네. 되게 24세 내외죠. 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이제 4.19로 이제 일어나면 4월 혁명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4월 혁명의 주역이 누굽니까? 다 네. 고등학교 네. 대학생들이에요. 네. 그리고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옛날 통일신라의 화랑부터 시작해서 눈이 흘러오면서 누대를 거쳐 흘러오면서 청소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융성했고 그거를 제대로 좀 뒷받침해주지 않고 아까처럼 뭐 애들이다 하고서 저 치지도 했을 때는 나라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통찰이 역시 또 아니 그럼 뭐 저도 역사 자료만 가지고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또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 극단도 좋으신 말씀 극단도 같아요. 그래요. 예, 극단도 예. 그렇고 어느 조직도 젊고 생생한 사람들의 그 열정과 도전 그리고 꿈을 네. 잘 키워가고 존중하는 조직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네. 다 도태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럼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썼고 그럼 우리 저는 뭐 통상적인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렇지. 하면 된다. 와, 그 굉장히 전형적으로 까먹네. 정말 네, 하면 저는- 되시는 네, 저는 하면 된다. 좋으신 지금도 말씀. 뭐 하면 저는 네. 저는 갑자기 나도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책상에 써놨던 네.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네. 딱 글귀만 얘기했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뙤약볕 아래에서 졸고 계신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저는 필요 없죠. 저희 어머니가 순두부를 유학할 때 네. 계셨거든. 그 이제 버스 타고 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 언덕배기에 졸고 계시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써놨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겨울에는 어떻게 썼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어머니는 네. 언덕에서 떨고 계신다. 놀고 계신다. 네. 그게 졸리다가도 그냥 그거 보면 네. 인간인 이상의 양심이 있으면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뭐 어쨌든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어쨌든 자 우리 네. 우리 예. 너무 갑자기 저 네. 학구적인 데로 돌아와가지고 문화예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그 대학로에 네. 대학로 극장에서 이제 연극 활동을 쭉 하셨잖아요. 네. 그걸 쭉 하시고 정말 사실 대학로가 우리나라의 젊음 또 문화예술의 정말 성지죠. 그랬는데 어떻게 네.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시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학로 극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거기 이제 뭐 폐관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렇더라도 뭐 예를 들면 홍대 입구로 간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또 확장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좀 전 연극을 20대 중후반에 시작해서 저 이제 한 20년 정도 그 당시 연극을 하고 제가 있을 때인데 그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 있었어요. 늘 아. 연극을 하면서 그 좀 뭔가 뭐 그 전제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언제나. 네네네. 그러나 그 속에 또 그 아주 미니멀한 미니멀한 삶에 그냥 익숙해 있고 뭐 이런 게 너무나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고 이제 또 그렇기도 하고 비교적 그래도 젊었을 때는 뭔가 좀 시퍼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것도 무뎌지고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걸 좀 뭔가 개선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마침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떠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제 예? 열악해도 지금 여기가 따뜻하고 어디 또 풍천 노숙을 할 수도 없고 뭐 자본금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상 굉장히 그 정말 소극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 그때 이제 그 서울 쪽 이런 문화거리 그런 쪽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 주변 이제 우리 문화인들이 갖고 나온 어떤 그런 터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막 건물세도 비싸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 대관료가 뭐 엄청 비싸지고 마치 이제 그 극장의 건물 자체도 뭐 비싸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연극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마침 이제 기회는 정말 마치 굉장히 이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때 뭔가 새로운 또 살려고 막 치열하게 뭘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신촌 뭐 이런 데보다는 제가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전부터 좀 언젠가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좀 그 전원과 같이 한번 연극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마당에 뭐 얕은 돌담 쌓고 무대 만들고 뭐 이런 마치 그 동화 같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원들하고 상의해서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또 이제 스텝이었으니까 역할이 이제 연출이나 작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배우기보다는 기획 관리 쪽에 네네네 뭐 스텝을 하고 있었으니까 연출을 하고 뭐 이제 작가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배우들은 이제 서울이 시장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출연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얼굴을 이제 팔리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저야 뭐 그럴 굳이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지면서 좀 연극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낼 수 있는 방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 내려오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가보니까 네, 이제 그 뭐 간단하게만 돼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그 대학로 극장이 이제 문을 닫게 돼서 네. 뭐 닫게 되는 배경은 이제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도시가 이제 재개발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화 상권이 생기면 자본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 살아있는 그 활성화된 공간을 더 가격을 더 인상시켜서 그렇죠. 원래 있던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쫓겨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여튼 다른 곳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이걸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문화 소외 지역,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그런 연계성을 같이 투입해서 고향도 살리고 또 우리 문화적인 그런 새로운 또 토양도 만들고 뭐 이런 도전을 하는 거네요. 그거 하려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처럼 인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아니면 못하겠는데.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학생은 이제 굉장히 공부 쪽에 그런 좋으니까 그런 인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뭐 그런 또 문화예술 쪽에 그런 좀 감당고 뭐 참고 이런 게 또 있었던 건데 그럼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굉장히 뭐 낭만적인 생각만은 아니었고 굉장히 뭐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좀 와서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의 그 연출가 중에 빵가 인형극단이라는 그 극단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그 밀농사를 져서 피자를 피자가 아니라 그 빵을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팔면서 이렇게 연극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셔야죠. 그런 사례가 빵가 있구나. 인형극단이라는 이제 거기 이제 그래서 모델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평상시에 좀 오랫동안 어쨌든 그 대학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생활이 굉장히 지겨웠으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죠. 정말로 이제 처음에는 와서 만종리 그 지금 우리 여기 처형님이 아시는데 그 밀을 뿌려서 저희가 밀 재배를 하고 밀농사 직접 예, 처음에 졌죠. 그래서 이제 그 화덕도 그 전유성 선생님이라고 코미디언 알죠, 개그맨 알죠. 하시는 예, 그 예.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화덕도 하나 사주시고 기증도 하고 빵 굽는 거 하다. 피자 굽는 저희는 이제 슈마이라는 피터 슈만이라는 이제 피터 슈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피자도 만들었죠. 예. 야, 예. 대단한. 그러니까 밀농사를 져가지고 네네. 배우들도 같이. 예, 배우들도 같이 그때 한 같이. 15명 정도가 저희가 왔었으니까 네네네. 이제 밀농사를 져서 그야말로 이제 피자도 만들고 그게 한 2016년도 2015년 15년에 이제 내려와서 맞습니다. 예. 16년도에 이제 빵을 구웠고. 네, 그렇죠. 예, 15년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 겨울을 나는 식물이니까 그러니까요. 작물이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예. 이제 빵을 만들어서 그쵸. 내가 왜 그 빵 맛을 못 봤지? 제가 피자 빵이 아니라 피자를 피자, 만들었어요. 피자면 빵은 더 그런데. 예, 굉장히 그게 이제 아주 전문적인 2016 기술이 필요한 그때 제가 시장님 시에서 뭐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또 타 지역 가기가 좀 네네. 힘들었을 그러셨죠. 때였는데 아쉽습니다. 그 시장님 그때 당시에 어떤 시청분이 오셔서 그 시장님 한번 들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제가 그럴 의사를 네, 가지고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 언제 공연하나 여쭙기도 하고 네네네. 여기 제천에서 저희가 첫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사모님이 또 오셔서 예, 예, 굉장히 예. 또 격려도 해주셔서 예.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있어요. 저는 예. 뭐 그 문화가 우리 국가의 네.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문화가 살아야 네, 또 우리 민족사가 더 융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백범근 선생도 그랬잖아요. 네, 네, 문화가 있는 민족이 네, 영원히 존속하는 거거든요. 네, 엊그저께 누가 몽골 간다고 저한테 그래서 네, 몽골 물론 갈만하죠. 그러나 몽골은 그 몽골 제국이 얼마나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네. 데예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은 다 사라져 갔잖아요. 네, 우리 한민족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결국은 아까 우리 팽건이 학생처럼 저런 정말 도전적이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네, 또 우리 허성수 감독처럼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네, 그 문화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또 생활 공동체 또 많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그런 삶의 그 풍요로움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게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훈장이라도 하나 타셔야 돼요. 저는 많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대도시에서 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골에서 정말 내 집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직접 참여했던 참여도 또, 배우도 했어요? 배우로도 네, 저희 네. 주민 배우로 저희 또 까메오가 아니고 그냥 주인 배우로. 이야. 제가 나름 또 아니, 보는 눈이 있으시네. 아니 뭐 일단 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잘 보여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 제가 가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우체국이었던 네네. 공간을 네. 원래 우체국이었는데 이제 문 닫고 아무것도 안 쓰는 공간이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5년에 와서는 거기가 아니었고 만종리에 네. 이제 제가 거기를 영춘면인데 영춘면 중에서 만종리가 이제 제 예, 고향인데 예. 뭐 지금이야 그런 경계가 없지만 별방에서 그 위로 쭉 들어가서 그 와상천 진행하는 길에 있는데 거기 그 친구 밭에다가 밭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직접 얼기설기 막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한 뭐 지금도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본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물론 지금도 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실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맨주먹으로 내려왔으니까 예. 자본이 없어서 그래서 그 우체국이 뭐 한 30년 전에 폐관됐어요. 예.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야 뭐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소식이 유일하게 우체국을 통해서 있었는데 그게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막 산업화되면서 빠져나가니까 그 우체국 기능이 이제 중지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치돼 있으니까 동네 굉장히 보기도 을씨년스럽고 그게 뭐 이렇게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주인을 수소문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쓰겠노라 이렇게 해서 그럼 그걸 원래 이제 개인이 네네네. 매입해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문중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또 선의로 그러면 아유 너무 좋은 일이다 문화를 한다니까 그래서 거의 뭐 무료로 그걸 주셔서 쓰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을 일일이 다 하고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걸 쓰는 건데
뭐 지금은 이제 만종lik극장 그럼 그 우체국을 연상하는데 저희는 뭐 어디 산에서도 공연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는 뭐 그렇지. 크게 의미는 있지만 굉장히 저희가 일종의 거기 네. 이제 그 센터, 그치, 센터죠. 네, 본부다 본부 생각하고.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성수 감독님을 좀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뭐 어느 바위 틈에서 만납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네. 그 만종lik극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공연하는 곳은 대자연이 다 공연장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죠. 대학로에서는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좀 어쨌든 굉장히 정형적인 공간, 네. 극장이라는, 그렇죠. 예, 극장이라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고, 세트만 가지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대를 뭐 굉장히 또 만약에 어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알풍스튜디오에 이제 별을 공연했어요. 그렇죠. 그 근동에서는 가장 높은 이제 오기산 중턱에서 네, 한 예. 700고지 정도 되는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알풍스튜디오의 별이 목동과 그 스테파나트 아가씨의 어떤 순수한 사랑을 그린 거잖아요. 마치 네, 우리나라 네, 소나기처럼. 예, 예.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제가 뭐 그 소설이니까 그걸 무슨 영화로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배경을 볼 수는 없으나 이렇게 상상하기에 아마도 이런 곳일 것이다라는 게 딱 그 오기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목장이 연상되고 마치 저런 곳에서 그 알퐁소가 이제 그 목동 이름인데 알퐁소가 양을 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굉장히 이국적이고 또 멀리까지 보이는 시야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장면이 바로 거기서 극장이 될 수 있고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만약에 대학로 극장에서 공연을 하자면 뭔가 무대를 해석해서 압축하고 해석해서 그 목장을 만들고 그 배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예술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네. 강이 필요하면 강둑에 가서 공연하면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가 또 다른 들이 필요하면 바로 저희가 이제 밭드락이라 그러는데 네네. 작년에 이제 고호 공연을 밭드락에서 하기도 했는데 직접 무대가 되는 곳이 많으니까 뭐 너무 또 그런 면에서 좋고 또 대관료를 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시장님. 대학로 그러네. 뭐 예. 적어도 대관료를 한 1,000여만 원 막 이렇게 네, 한 달에 네, 있어야 네. 되는데 아, 그러네. 여기서 뭐 누가 대관료를 전혀 어디 사용해도 달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산에서 뭐 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제 뭐 저 대관료뿐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별이니까 네.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별도 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세트로 만들거나 아니면 별아 일로 와라 그랬고 해서 했으면 돈이 엄청 들 텐데 그렇죠. 뭐 어두워지면 당연히 별은 네, 하늘에 네, 쫙 네, 네, 네. 특히나 그 네. 별방 만종 영춘 이쪽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공연을 거기서 이제 하면서 주로 이제 거의 수도권에서 많이 오세요. 공연 관객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 중심이 예, 됐네. 예, 뭐 하루에 100여 명씩 이렇게 공연 와서 보시고 예. 또 특히 이렇게 제천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공연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시골에서 하니까 좀 어려운 건 여기가 배우도 많지 않고 또 일단 뭐 서울 같은 데서 배우들이 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라는 직업이 일단 서울에 좀 있어야 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서울에 네.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네, 네, 여기까지 오자면 처음에야 이제 제가 봤을 때 한두 번이야 이제 뭐 이게 부조한다는 식으로 와서 뭐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8년이 됐어요 올해로 이제 9년째인데 이제 써먹을 거 다 써먹고 저도 그야말로 이제 좀 뭔가 돈이 있어야지 개런티도 있고 그래야지 배우들이 오는데 그런 이제 게 물론 몇 명은 이제 고정적인 단원이 있지만 좀 큰 규모 큰 공연을 하자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약해서 그 이제 그러네요. 그게 이제 그 만종리 대학로 극장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은 저희 중소도시 혹은 또 예. 농촌에 가지고 있는 열악한 그렇죠. 환경 그렇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런 인적 자원을 예. 해결하기가 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주민 배우 같은 분들도 이제 이제 훈련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연극을 하기도 아니 하고 진짜로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허성수 감독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삶을 네. 이제 어차피 자기 삶을 거기다 딱 그렇죠. 승부를 거시는 분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그 연극반을 만들고 네. 또는 뭐 동아리로 해서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도 좋고 해서 네. 그 연극을 학교에서도 이미 저 교과 과목은 아니더라도 방과후 그런 동아리로 그렇죠. 해서 연극제도 하고 또 그 연극을 통해서 다양한 그 뭐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연극을 뭐 학교 단위, 또 마을 단위 네. 이렇게 또 계층별로 따지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뭐 연극 배우로서 전업은 아니더라도 네. 자기 아까 뭐 자연이 소나무가 그게 무슨 세트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주민 배우로 이렇게 네. 잘만 활용되면 네. 어쩌면 그게 허성수 감독님께서 꿈꾸고 있는 것이 네. 더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오히려 이제 마치 이제 좀 상업적으로 하면 경쟁력이다. 예, 예, 오히려 예.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예. 경쟁력이 되고 또 이제 이게 시골에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여기 뭐 인근 제천이나 단양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봐주셔가지고 공연 같은 걸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아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변명 같지만 부족한 게 많은 공연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예, 예, 또 예. 그 자연이 이렇게 배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네, 네, 네. 예, 뭐 성원 보내주고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 대학로에서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인심을 예, 예. 아주 그냥 뭐 통속적으로 말하면 정말 시골이니까 그런 인심도 맛볼 수 있고 연극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술이 뭐냐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극은 연민이고 연극은 측은지심이다. 어떤 사람들을 좀 이제 우리가 뭐 인문학이나 철학을 뭐 휴머니티라고 부르듯이 네, 네. 마치 연극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그런 좀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할머니들이나 동네 또 이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예. 아 내가 뭐. 정말 연극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런 이 자체도 또 제가 어떤 생활하는 한 속의 연극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일단 굉장히 어렵지만 뭐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시장님. 예, 그럼요. 예, 예. 그 어쨌든 그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감자도 직접 농사해서 예, 팔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농산물도 저 생산을 하시고 농사 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특히 그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연극에 대한 다양한 그런 네. 제약이 많았잖아요. 네.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럴 때에 또 농사를 또 져가지고 또 어려운 거를 극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연극이야. 그 자체가. 예. 그게 예, 예, 어. 예, 예. 그 고흐? 네네. 고흐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예. 고흐는 이제 그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네네. 재작년에는 원래 이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그렇죠. 그 별이 빛나는 밤하고 해바라기하고 네. 그 아르레 그 카페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밤의 카페. 예, 예.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거 이제 재작년에는 밭드락에서 그 별이 빛나는 밤을 밤에서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공연했고 작년에는 우체국 그 야외 극장에서 이제 그 밤의 카페 테라스 네, 네. 프랑스 아르레 그 고흐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거기서 뭐 고흐의 그림을 다 그렸다 하더라고요. 고흐가. 예, 그래서 대부분 고흐가 그림을 거기서 다 이제 그렸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럼요. 그래서 그 연극을 했고 올해는 이제 별방의 그쪽 그 우리 우체국 주변에 해바라기를 다 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체국 건물도 이제 빨간색을 이제 좀 변화를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노란색으로 노란색, 싹 이렇게 노란색. 그 아르레 노란 집이라 그러잖아요. 네. 고흐가 예, 있던 그럼요, 집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예. 고흐라는 화가가 왠지 이제 물론 그 네덜란드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지만 유럽에서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좀 그 불운한 예술가라는 게 뭔가 불운하다는 게 뭔가 연민이 가고 또 마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가집에 가면 막 그 거기 또 고인을 추모하면서 눈물이 나거든요. 이렇게 네, 뭐 네, 이렇게 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게 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 내가 불쌍해서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고흐를 생각하면 옛날에 막 고흐의 그 불운했던 그 막 이런 처지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우체국 주변에 별방에 이제 그 할머니들하고 좀 이제 가깝 친하니까 그 할머니 마당에도 이제 해바라기 쫙 갖다 놓고 우체국 옥상에도 저 해바라기를 심고 또 노란색 그 프랑스 아르레 그 고흐의 집처럼 고흐가 작업했던 공간처럼 화가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제 고흐가 거기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고 자기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우체국을 꾸미듯이 빨갛게 꾸미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서 고흐를 좀 중점도 1년 정도 계속 주말마다 이제 좀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극을 만들어서 매주 쉬지 않고 좀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뭐 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저희가 원래는 내려와서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랬죠, 안 쉬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죠. 그게 너무 부정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상 오고 싶어도 그렇죠. 이제 언제 하는지 할까 할지 않을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한다는 좀 소문만 나면 그래도 이제 도시에서도 좀 뭔가 예측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올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럼요. 그런 좀 내년에 하려고. 요즘 뭐 그거를 이제 제가 먹는 거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네.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네, 예를 네. 들어서 그 어상천에 있는 어느 짜장면집에 네. 제가 이제 한번 가다 보니까 서울 남바 요즘 번호가 다 통일됐지만 그때 이제 서울 남바가 네. 있었던 시절인데 네. 서울 남바에 외제차를 타고 물론 뭐 몇 군데 네. 여행 가다 오셨겠지만 네. 그래도 거기까지 여행 온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걸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네. 아니 그 짜장면 혹시 곱빼기로 한 3그릇 드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온 본전 뽑으려면 그냥 보통으로 하나 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 또 몰라요. 진짜 고흐의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네.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야, 대한민국에 네. 저 별방 만종이 음. 대학로극장에서 우리 음. 그 정말 위대한 그 자기들의 그 작가를 음. 이렇게 같이 재현하고 있다. 음. 그럼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고를 제가 사실- 네덜란드는 제가 예, 연락해 예. 드릴게요. 그거를 마케팅하는 곳이 이제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그러겠죠. 좀 이제 기획적인 이제 일이긴 그럼요, 하나. 그럼요. 그 프랑스 아르레라는 곳에 곳이 음. 하나 고흐를 마케팅해서 굉장히 성공한 도시가 있고 그렇겠죠. 또 하나는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 고흐의 뮤지엄이 네, 있고 네, 네. 또 그 오베르 슈아즈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흐가 이제 자살한 곳, 본청 자살한 곳에 그 고흐하고 태호 무덤이 아직 거기 있어요. 원래 이제 고흐가 거기서 자살해서 고흐가 묻혔는데 이제 태호하고 고흐하고 주고받은 그 편지가 있고 그 두 형제 간의 우정이 아주 각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호가 고흐가 죽은 지 뭐 1년도 채 안 돼서 태호도 죽었어요. 30 불과 뭐 4-5살에. 근데 그 고흐가 죽고 무덤을 거기 만들고 다시 이제 태호를 이장을 해서 거기 같이 두 형제가 나란히 묻혀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군데서 대표적으로 고흐의 이제 그 마케팅을 해서 고흐의 뭐 관련 기념품도 팔고 고흐 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뭐 그러고 있죠. 이제. 이제 네 번째가 네 네 번째. 번째. 네 번째로 이제 그래서 만종리 대학극장에서 아니 사실은 예. 그게 고민했어요. 저희가 예. 우리가 고흐를 이렇게 여기서 확 뭐 무슨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고흐를 어떤 예술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과 이것 때문에 하는데 너무 생뚱맞다 그러지 않을까 엉뚱하다고 괜히 이게 뭐 유럽 사람을 여기서 왜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저희가 아니 뭐 문화예술은 예, 뭐 예, 전 예, 세계 예, 전 예. 시대와 그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하자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저 7080들이 뭐 모르시겠지만 아실 거야 아마. 네. 저 돈 맥클린이라는 예, 그 돈 가수가 맥클린, 부른 빈센트 방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저희 주제곡입니다. 그럼요. 주제곡,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주제곡으로 예, 예. 제가 그 쓰고 있어요. 예, 그것도 네. 돈 맥클린이 부르지 않으면 그 노래 맛이 안 나. 예. 제가 우리 유튜브를 저희도 하는데, 네네네. 예, 그 주제곡을 제가 이제 계속 그 주제곡을 틀었더니만 유튜브에 놨더니 그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네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예. 어쨌든 그러면 그 유튜브 좀 소개해 소개 주세요. 좀 뭐라고 해주세요. 좀 유튜브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유튜브는 이제 만종리 산골극장. 예. 만종리 산골극장. 네, 저희가 우리 원래 구독자 여러분 예. 만종리 산골극장을 검색하셔가지고 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구독이 몇 명 좀 되시나요? 저희가 한 2,400명 정도. 2,400명. 됩니다. 그럼 네.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계기로 예. 한 4,000명대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대단하시네요. 뭐 유튜브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딴에는 뭐 유튜브 하면 정말 순전하게 누가 돈 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100만 뷰 정도 되면 돈 벌어. 예. 그래서 이게 너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 하고 또 누가 그렇죠. 유튜브 하라고 굉장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게 단순 무식하게 정말 그래서 유튜브를 했는데 돈 못 벌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어느 아주 그 파워 예. 블로거가 예. 유튜브를 새로 하나 개설을 했잖아요. 음. 개설해서 그날 들어온 후원금만 3,000만 원이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광고 수익을 가지고 구글하고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형태의 것도 있지만 사실은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후원 계좌도 하나 좀 공개를 하시고 예. 지금 해도 좋고 나중에 예. 그래서 후원 계좌 하나 공개하고 예. 또 이제 도와주실 분들은 거기다 예. 이렇게 후원금으로 예. 이렇게 하면은 허성수 감독이나 또는 허성수 감독과 함께하는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박수 치는 것도 있고 또 저 극단까지 와서 그 공연을 같이 참석해서 같이 관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이렇게 저 동그라미 이렇게 몇 개 쳐가지고 계좌로다가 마음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요새 뭐 결혼식 또는 저 장례식도 다 계좌로다 마음을 전하실 분 이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허성수 감독과 함께하는 만종리 대학로극장을 후원하시고 응원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저도 또 나중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만은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정말 만종리 대학로극장이 우리나라에 정말 소중한 그런 자산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서 이들이 이제 작게는 그 지역사회, 좀 넓게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실천하고 또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에 기여하는 많은 문화예술의 활동가들이 진짜 용기를 얻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저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저도 뭐 소액이지만 하여튼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말만? 말씀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 허성수 우리 감독님 저 후원 계좌 꼭 공지 좀 해주시고 아니요 그건 뭐 그 문화와 예술을 지키는 마음을 모아가자는 거예요. 뭐 돈을 모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하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문화 활동가들의 그 일들이 잘 지켜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고흐로다 이렇게 변모된 모습도 한번 나중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때 뭐 오시면 제가 한번 어제 뭐 단역이라도 좀. 그럼요. 여기서 그냥 생방 중에 이렇게 로비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제가 5월 달에 단양에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원래 1, 2월 달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이제 고칠봉씨 기촌분특이라고 제가 대본을 써서 뭐라고? 고칠봉씨 기촌분특이. 고칠봉이라는 분, 고시성 가진 칠봉이. 제가 거기 유튜브에도 본 적. 고칠봉씨 기촌분특이. 기촌에 가서 분투하는 장면. 단양이 굉장히 이제 기촌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많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물론 뭐 굉장히 다 잘 지내시지만 그래도 또 소소하게 뭔가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는 것도 있고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예술가의 시선 뭐 이런 걸로 좀 성찰하고 좀 그런 시선으로 대본을 하나 만들어서 재미있고 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주민 배우들 분들하고 몇 분을 이제 지금 캐스팅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전문 배우 한 6명하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단양 문화회관에서 한 공연을 하려고 지금 좋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귀촌하신 분들하고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잘 융합하고 화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동계도 있고 뭐 다양한 저 지역 모임이 모처럼 3년 만에 있어서 뭐 이리저리 불려서 마을을 많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귀촌하신 분들이 마을에 이장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장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잘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같이 공동체가 돼서 결국은 다 살러 오신 분인데 그래서 함께 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산골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뭐 선하고 이렇게 시골에 살려오는데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야말로 욕심별로.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또 이제 대처에서 대도시나 뭐 넓은 곳에서 보고 들은 그 경험과 삶의 잘 활용하는 체험들이 또 지역 사회와 같이 잘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잘 될 텐데 그게 이제 고칠봉 씨 기촌 분투기로 잘 담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단양이 이제 기촌 인구도 많고 또 기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무슨 뭐 혹시 팸투어라도 우리 공연 같은 거 한번 하면 좋고 또 기촌을 다룬 연극이
없어요. 우리는 별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겠네요. 없어서 예, 예, 예. 뭐 이런 또 연극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요즘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어떤 현상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뚜렷한 현상이니까 그런 공연도 만들어서 좀 그거 좋네요. 다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뭐 이제 의좋은 형제 이렇게 좀 그런 극중곡도 있어서 아. 좀 감동적이고 네, 제 네, 입으로 네. 감동적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뭐 감독님 그죠? 보시기 그 재미있게 뭐 네, 이렇게 네. 만들어서 아니 시종일관 이제 pen건이 얘기 하나 pen건이 학생 얘기 네, 하는데 네, 네. 20대 최고라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대표. 멋지죠. 그런 네, 자신감을 너무 멋지고. 가지고 네, 모든 네, 걸 부딪혀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거예요. 귀촌 문투기가 굉장히 좋고 네, 네, 아이디어 네. 좋네요. 예, 예. 아주 저도 꼭 같이 예, 참여해서 좀 시장님 관람하도록 모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기회가 되시면 언제 시장님도 한번 출연하시고 출연하시면 저는 뭐 지나가는 가마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상여 메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거 한번 아니 저희가 네, 네. 이근규 TV가 예. 저 한 달 전쯤에 제가 그 이제 107세 되신 분이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금성면 활산 분이세요. 그 이제 장지에 이제 조문을 갔는데 상여를 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뵈니까 상여 메고 막 가시는데 두 번째 있는 분이 좀 연세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80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네. 고령화가 되다 시간이. 보니까 인원수를 맞아야 되잖아요. 상여라는 건. 네,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제가 눈뜨고 있을 수 없어서 상주하고 마을 네. 이장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네. 제가 상여를 맸어요 같이 바꿔서 교대란 거지 교대. 그렇잖아. 내가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젊은 놈이 매야지 그 어르신이 메고 있는데 옆에 예. 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맨 거를 우리 같이 간 이제 후배가 그 영상을 쭉 찍었어요. 상여가 이제 워낙 흔하지 않으니까. 진짜 흔하지 않죠. 지금 21만 한 6천 조회가 됐어 한 달 만에. 예,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귀한 영상이 아까 우리 저 pen건이 학생 또 얘기 또 했네 희소성.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희소한 곳에서 독특한 것이 나오면 그게 세계 1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극도 저 잘 영상 녹화도 하셔가지고 네. 유튜브에도 잘 좀 올리시고. 올려주시고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할 수 있게 네, 또 그렇게 네.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뭐 시간이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정된 시간이 조금 네. 지나서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마감할까 하는데요. 네. 정말 우리 이 단양 영춘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문화운동 활동가들에게 표본이고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뭐 무슨 특별히 무슨 뭐 이미 더 많은 방송, 더 많은 곳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래서 알려주셨지만 적어도 이근규 TV에서 응원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오늘 모신 겁니다. 네. 이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 옆에 마침 배우도 하나 네. 같이 있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좋은 일이 지금 또 유암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네. 저도 저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그럼 예, 예, 그거 다 이제 좋은 또 이렇게 많이 네. 가르침 네. 주시고요. 예, 예. 요 다음 순서가 네, 바로 그 네. 유아밀리 이제 행복마을. 아니 뭐 저 온 이야기인데. 마을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단양도 일단 좀 이따 예, 같이 너무 또그 훌륭한 얘기도 일을, 예. 같이 경청을 좀 예, 해주시고요. 예, 예. 자 우리 끝 인사하시고 네, 그리고서 네. 이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아까 시장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예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술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예술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와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섞이는 정말 유기적으로 섞이는 뭐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저희는 이제 또 오래돼서 이제 그야말로 주민이 돼서 이제 너무 좋고 저희가 또 어쨌든 좀 더 뭔가 날카롭게 좀 눈여겨 봐서 좀 따뜻한 공연 같은 거 많이 만들겠습니다. 좀 와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